안녕하세요. 경정판TV입니다. 오늘은 경마 공부 진짜 대신해 드립니다. 제 11탄 10월 31일주 경마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리핑에 앞서 제가 생각하는 환수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10월 31일주 경마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경마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지난주도 지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토요일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고 10월 31일인 일요일만 천안에서 경마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총 4경주를 배팅을 하였고 불행히도 한 경주도 적중하지 못하고 4경주를 전부 미적중으로 끝났습니다. 적중률을 높이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한 경주 수를 줄이는데도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도권이 입장한다는 소식을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원래 경마를 했던 분들이 경마를 더 많이 즐기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최소한의 것은 알고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자료에 대한 홍보기도 하지만 제 자료를 보시면 최소한의 것은 알고 경마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환수율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환수의 의미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환수율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식으로 좀 나타내 봤는데요. 예, 환수란 의미는 배당 곱하기 맞춤 배당이죠. 배당 곱하기 해당 구멍의 배팅액. 그렇죠. 이 곱한 부분을 어디서? 총 배팅액에서 빼면 환수율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 경주, 단 한 경주에 대한 환수율은 이게 맞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 경마를 기준으로 단 한 경주만 하나요? 하루 경마를 기준으로 해도 우리가 한 경주 이상을 하게 되고, 일주일 경마, 즉 3일 참석을 했을 때는 당연히 경주 수가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그걸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보면 당연히 경주 수가 더 증가될 겁니다. 그러면 자, 일주일 또는 한 달을 개념으로 환수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포함이 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확률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일주일 또는 한 달의 환수율은 확률 곱하기 배당 곱하기 배팅액 빼기 제가 배팅한 총 배팅액, 이렇게 되는 게 환수율의 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생소한 확률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확률에 대해서, 자, 여러분은 한 경주 배팅을 해서 한 경주를 맞출 확률하고 네 경주를 배팅을 해서 한 경주를 맞출 확률하고 어떤 게 더 쉽다? 더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한 경주 중에 한 경주 맞출 확률은 1분의 1이니 100%다 맞춰야 된다. 네 경주 중에 한 경주 맞출 확률은 4분의 1이니 25%만 맞추면 된다. 그래서 4경주 중에 한 경주 맞출 확률이 훨씬 더 쉬운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면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드렸겠죠. 예,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수학적 확률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수학적인 확률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복승식 배당판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10월 17일 5경주 복승식 배당판인데요. 이 경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 12마리가 뛰었고
그래서 복승식 배당판이기 때문에 총 구멍수는 몇 구멍인가요? 예, 저는 미리 계산을 했는데요. 총 66구멍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복승식에서 들어올 구멍은 단 한 구멍이죠.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자, 12마리가 뛰는 복승식 배당에 한 구멍이 들어올 확률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66분의 1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께서는 2478배하고 4.2배하고 어떻게 확률이 똑같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7번이란 말과 4번이란 말을 배팅 마번으로 선정을 했다면, 또는 8번이란 말과 10번이란 말을 배팅 마번으로 선정을 했다면, 이건 배당이 크고 작을 뿐이지 똑같은 66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배당이 작다고 해서 매번 들어오지도 않는 거고, 배당이 크다고 해서 매번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경마를 총 다 합쳐보면 저배당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경주는 종속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난 경주에 저배당이 들어왔다고 이번 경주가 고배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지난 경주가 저배당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번 경주도 저배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학적인 확률로 따지면 모든 구멍은 66분의 1의 확률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경주에서 제가 총 4구멍에 배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맞출 확률은 얼마입니까? 예, 그렇죠. 66분의 4구멍에 배팅했으니 4. 그래서 6.0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틀릴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틀릴 확률은 당연히 66에서 4구멍을 빼고 나면은 62구멍이 되겠죠. 그러면 66분의 62. 그러면 93.9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경주 중에 한 경주를 맞출 확률 얼마입니까? 예, 한 경주 중에 한 경주를 맞출 확률은 66분의 4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06%.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두 경주 중에 한 경주를 맞출 확률은 얼마인가요? 네, 이렇습니다. 두 경주 중에 한 경주를 맞출 확률은 66분의 4라는 건 뭐죠? 예, 맞출 확률이죠. 66분의 내가 4구멍 때렸을 때 맞출 확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주를 똑같이 4구멍을 때렸다고 한다면 두 번째 경주는 틀렸으니까 66분의 62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확률이 5.69%입니다. 자, 세 경주 중에 한 경주 맞출 확률 볼까요? 어떻습니까? 맞춘 확률, 틀릴 확률, 틀릴 확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5.35%가 나옵니다. 4경주는요? 자, 4경주 중에 한 경주를 맞출 확률은 맞출 확률, 틀릴 확률, 틀릴 확률, 틀릴 확률. 그래서 총 5.02%가 됩니다. 즉, 한 경주 중에 한 경주를 맞출 확률은 6.06%고 4경주 중에 한 경주를 맞출 확률이 5.02%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수학자들이 도박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뭐라고 하냐고 하면 경우의 수를 줄여라 라고 합니다. 즉, 한 경주만 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점점 줄어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렇게 계산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경주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떨어지죠. 제가 왜 이렇게 경주수를 줄이자 말씀드리는 게, 뭐 경주수를 줄여가지고 뭐 특정 경주에서 우리가 몰빵을 해가지고 승부를 보자 이런 의미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경주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맞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확률을 높이려면 경주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계속 분모하고 분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분자를 크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모를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분자를 크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자를 크게 하는 방법. 자, 어떤 겁니까? 네, 구멍수를 늘려서 베팅하는 행위입니다. 뭔 개소리냐, 구멍수를 계속 늘리면 어떡하냐라고 하실 건데, 우리가 확률을 높이는 수학적인 방식은 구멍수를 늘려서 베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자, 여기에 12마리가 나온 것 중에서 지금 일단 한 8마리 정도를 지웠고, 제가 이제 4마리를 가지고 베팅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4마리 남으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예,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1대가리에 2, 3, 4 이렇게 붙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요 배당판에 있는 걸 보시면 내가 들어오겠다라고 예상한 구멍은 총 6구멍 중에서, 자, 1대가리에 2, 3, 4 요렇게 보통 베팅을 합니다. 그러면 2, 3, 2, 4, 3, 4는 요 세 구멍이죠. 요 세 구멍은 어떻게 하나요? 포기하죠. 예,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4마리가 남았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뭔가요? 그렇죠. 이 6구멍 다 베팅하면 되는 거죠. 예. 이 6구멍을 다 베팅을 했을 때 우리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마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신을 어디서 찾습니까? 제가 1, 2, 3, 4 이 4마리를 가지고 베팅을 하는데, 제가 이것 중에서 그러니까 6구멍 중에서 들어올 걸 알면서도 3구멍을 포기를 하고 나머지 3구멍을 때릴 때 요 구멍이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가 마신을 찾는 겁니다. 이 4마리 가지고 베팅을 하는데 7이나 8이 들어오는 거는 그냥 분석 자체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거는 마신이 아니라 마신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뭐 미신이 됐든 뭐가 됐든 요행수를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행수 자체를 없애려면 6구멍 다 베팅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구멍수를 늘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분모를 줄인다. 분모를 줄이는 것도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경마 분석을 통해 구멍수를 지우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12마리가 뛰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6마리를 지우면 그러면 6마리가 남죠. 그럼 6마리는 총 몇 구멍입니까? 15구멍. 근데 한 마리를 더 지웠어요. 5마리가 남죠. 그럼 몇 구멍? 10구멍. 거기에다 또 한 마리를 지우면 6구멍, 또 한 마리를 지우면 3구멍, 또 한 마리를 지우면 이제 한 구멍만 남는 겁니다. 이렇게 경마 분석을 통해서 구멍수를 지우는 행위를 저는 분모를 줄이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확률을 높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말을 지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우고 남은 말에 대해서는 그 구멍수를 아끼지 말고 베팅을 하셔야지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 여기에 약간 어폐가 있는 게요. 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배당이나 베팅 액수 관련해 가지고, 자, 구멍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되죠? 베팅 액수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적정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배당입니다. 배당은 우리가 배당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뭡니까? 페리 뮤추얼이죠. 자, 페리 뮤추얼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상호 간에 돈을 걸다라는 프랑스 용어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페리 뮤추얼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경마 예상가나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남의 돈 따먹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러 사람들이 베팅을 해서 특정 승자만 승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배를 하게 되어 있다. 그게 이 페리 뮤추얼의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베팅함에 있어서 그런 의미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못 맞추면 페리 뮤추얼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배당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가 베팅을 하면 배당이 떨어진다. 왜? 페리 뮤추얼 때문에요. 제가 그 구멍에 베팅을 하면 조금이라도 그 배당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멍에다가 베팅한 사람을 제 스스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내가 더 많이 베팅을 하면 배당이 더 많이 떨어진다. 동의하시나요? 예, 이런 의미가 페리 뮤추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배당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제가 생각하는 배당을 높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더 큰 배당에 베팅을 한다. 그 다음에 나 때문에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즉, 더 큰 배당에 베팅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번 경주에 대끼리가 4.2배고 준대끼리가 6.7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8배, 네 번째가 10배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4.2배에 베팅을 하지 말고 10배에 베팅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자, 제가 1경주와 2경주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1경주도 4방으로 정리를 했고, 4마리로 정리를 했고, 2경주도 4마리로 정리를 했다라고 칩시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1경주와 2경주는 똑같이 6방에서 끝난다라고 여러분은 벌써 결정을 하신 겁니다. 결과가 맞고 안 맞고는 두 번째 문제고, 자, 여러분이 예상을 하실 때는 똑같이 6구멍에서 끝난다라고 1경주, 2경주에 대해서 똑같이 예상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자, 1경주에 여러분이 생각한 구멍이 2배, 3배, 5배, 7배, 9배, 10배고 2경주에 여러분이 생각한 구멍이 자, 최하 배당이 6배, 10배, 15배, 20배, 30배, 50배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경주에 베팅을 해야 될까요? 예, 당연하죠. 두 번째 경주에 베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더 큰 배당에 베팅한다라는 의미는 다시 돌려 이야기하면 되도록 대끼리, 준대끼리 경주에는 베팅을 하지 말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는 뭐 아까 제가 베팅을 하면 베팅 액수가 그 배당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베팅을 안 한다든지 줄인다든지 할 필요는 없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죠. 더 큰 배당에 베팅한다. 즉 대끼리, 준대끼리에는 가능한 한 베팅을 하지 않는다. 요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베팅 액수는 어떻게 되나요? 베팅 액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자,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베팅 액수는 이겁니다. 유한하다. 예. 정말 어이없나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 근데 이 유한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계획된 범위 내에 배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중간에 오링이 났다고, 예를 들어 한 5경주 정도의 오링이 났다고 해서 다시 ATM기 가서 돈 찾아와 가지고 6경주에 다시 베팅하는 행위는 유한한 게 아닙니다. 이건 무한한 겁니다. 예. 이게 왜 무한하냐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음 경마일에 베팅액을 줄이거나 할 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뚜껑 열린다고, 열받는다고, 멘탈이 나간다고 여러분이 베팅을 계속 진행을 하면, 제가 앞에 확률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베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확률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찾아와 가지고 그날 계속 베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맞출 확률은 어떻게 되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하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셔야 되냐면, 자, 내가 오늘 정한 베팅액이 만약에 5경주 정도에 다 오링이 됐다. 그럼 일어서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깔끔하게 일어서시고 다음 경주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산하면 할수록 작아진다. 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제가 첫 번째 의미 확률에서 말씀드릴 때, 구멍수가 많아지면은 베팅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 베팅 액수를 똑같이 갈 수는 없죠. 뭐 때문에요? 유한하기 때문에. 예,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해진 액수를 가지고 나누어서 구멍당 나누어서 베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멍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베팅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멍수와 베팅 액수는 항상 반비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적정한 적점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지 되는 거죠. 다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팅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눈치채셨을 겁니다. 더 적은 경주에 베팅을 해야죠. 내가 구멍수를 늘리고 싶다면 더더욱 적은 경주에 베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베팅 액수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못 맞춘 건 어쩔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틀릴까봐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했던 베팅 액수를 각 구멍당 배당하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맞추시더라도 딱 이 말씀 하실 겁니다. 아, 여기에 좀 더 때릴 걸. 그렇죠? 그러니 못 맞춘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야 베팅액을 높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환수율은 확률에다가 배당을 곱하고 그 다음에 베팅액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총 베팅액을 빼면 된다. 근데 우리가 환수를 높이는 방법은 확률을 높이고 배당을 높이고 베팅액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자, 확률, 배당, 베팅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경주수를 줄여라. 제가 확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베팅액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가능한 한 대끼리 경주는 하지 말자. 왜 그렇죠? 배당을 높이고 싶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 세 번째는요, 경마 분석을 통해 최대한 많은 말을 지워라. 제가 확률을 말씀드릴 때 분자 분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걸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울 만큼 지웠으면 남은 말에 대해서는 구멍수를 아끼지 마라. 제가 어디서 말씀을 드렸죠? 예, 이것도 확률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죠? 분자를 키우는 방법.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많은 예상가들이, 아니요, 아마 대부분의 예상가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를 광고한답시고 정경주에서 최소 구멍수로
배팅 마번을 전송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수학적으로 판단하면 무슨 말입니까? 맞출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줄여서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경주수를 줄이고 구멍수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환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예상가들이 하는 방식은 환수를 최악으로 가는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제가 예상가를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봤을 때 딱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정경주를 최소 구멍으로 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확률을 설명드릴 때 분자를 최대한 줄이고 분모를 최대한 키우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는 환수율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가급적 경주수를 줄이시고, 그리고 대끼리 준대끼리라고 판단하신 경우는 가급적이면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공부를 해서 남은 말에 대해서는 구멍수를 아끼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환수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30일 경주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31일주 결과 브리핑입니다. 자, 10월 31일주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은 참석을 못했고요. 10월 31일인 일요일만 참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부산 경주는 아직까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팅을 안 했고요. 서울 경주 총 9개 경주에 대해서 제가 처음 예상한 거는, 자, 2경주, 3경주, 4경주, 이거 좀 잘못됐네요. 7경주, 이거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9경주, 이거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총 5경주를 배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1경주를 왜 안 했냐면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신마 경주는 되도록 안 한다고. 신마 경주를 할 때는 저는 신마 경주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신마 경주는 객관적일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일단은 아예 그냥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본 말이 정말 배당이 좋을 때, 이럴 때는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배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 제가 본 말이 인기 1, 2, 3위 안에 드는 말들이다, 그러면 당연히 배팅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1경주는 패스. 그 다음에 5경주는, 자, 5경주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10월 31일 5경주인데요. 자, 국오군 1700m 경주입니다. 근데 국오군 1700m의 경주에 선행마가, 제가 분석한 선행마는 이 이터널 메모리 딱 한 마리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선행마가 2두 이하일 때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터널 메모리가 이 경주에서 선행을 나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말들이 지금 이번 경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터널 메모리만 넘어서면 내가 선행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모든 말은 아닐 수 있죠. 이번 경주에서 선행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말들이 다 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터널 메모리가 선행을 갈지 다른 놈이 선행을 갈지는 잘 모릅니다. 거기다가, 자, 이 표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 다시라는 표시와 X라는 표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 해당 거리를 한 번도 안 띄워본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다시라는 거는 1700이니까 그 바로 한 단계 미친 1400까지는 띄워본 말, 이 X는 1400조차도 안 띄워본 말, 그러니까 1200, 1300까지만 띄워본 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놈이 선행 갈지도 모르겠고, 그러고 전체 경주의 반인 6마리가 1700을 띄워보지도 않은 말입니다. 이거 뭐 보고 제가 배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패스했습니다. 자, 6경주는요, 최저 배당 인정 경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6경주는 제가 분석할 때 8놓고 1, 2 두 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일 경주 최저 배당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패끼리 준대끼리는 웬만하면 안 한다. 그래서 안 하는 경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8경주는 자, 이거 뭐였죠? 신마 대상 경주였지 않습니까? 신마 대상 경주에 물론 3번씩 또는 2번씩 뛰면서 능력 파악은 어느 정도 돼 있지만 이 능력이 비슷한 말들을 모아놓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말에 이번 경주에서의 능력 발휘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8경주도 패스. 그래서 2경주, 3경주, 4경주, 7경주, 9경주 총 5경주를 배팅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경주부터 말씀드려볼까요? 2경주에 저는 9에 8, 2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2경주를 제가 배팅하려고 했던 가장 큰 목적은 1번 뉴스타 영천이 선행을 가도 못 버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마성천하는 당연히 뉴스타 영천 옆에서 뛸 건데 직선에서는 이게 더 뻗을 수 있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9는 무조건 대가리가 될 수 있고 1은 아예 이경주에 후착도 힘들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9 놓고 2, 8 이렇게 두 방을 때렸습니다. 근데 1이 그대로 버텼죠. 그러면서 실패한 경주였습니다. 근데 운이 좋으려고 했던지 제가 천안을 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경주를 배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제가 배팅을 안 하면서 다행히 미적중을 피한 경주였습니다. 자, 3경주는요. 자, 3경주는 제가 촉을 예상해서 3, 5, 8 3마리 복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3경주 한번 보겠습니다. 3경주는 저는 1번과 5번이 선행을 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번은 가도 안 되는 말이다, 즉 선행을 가도 직선에서 못 버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5번은 EMW, 다시 말해서 선행 바로 옆에서 붙어서 1열에서 움직이면 직선에서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8번은 이 말은 선입이 되는 말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만약에 2열이나 3열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행마가 다 퍼질 때 이놈은 버틸 수 있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3, 5, 8 이렇게 세 마리를 복조로 돌렸습니다. 예, 복조로 돌렸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가 원래 제가 예상했던 5자리 즉 EMW 자리에 딱 붙더니 그대로 버텼죠. 그러면서 4, 8 고배당이 터지는 경주였습니다. 저는 비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경주 볼까요? 자, 다음 4경주 보겠습니다. 4경주는 제가 배당마 관심 경주로 생각을 하고 배팅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즉 저는 촉을 예상해서 3 대가리에 2, 40 3방을 때리는 걸로 생각을 했었고 현장에서도 3 대가리에 2, 40 3방을 때리는 걸로 배팅을 했습니다. 자, 4경주 한번 보겠습니다. 4경주는 제가 예상할 때 1번, 2번, 3번 그리고 10번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7번은 선입을 갈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 3번이 선행을 가면 그대로 버틸 수 있는 말이고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3을 대가리로 놨습니다. 그리고 후착으로 2번, 9번, 10번 이렇게 붙이는 경주를 했습니다. 1번은 이 경주에서 선행형이긴 하지만 3번이 선행을 갈 거로 생각을 했고 2번은 선행을 못 갈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예 1번은 배팅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대가리로 2, 9, 10 이렇게 세 방을 때렸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3은 선행을 제대로 못 갔고 1은 선행을 받았죠. 그래서 1이 그대로 입상을 했고 그 다음에 4가 입상을 하면서 이번 경주는 미적중이 된 경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7경주는 제가 배팅한 사유는 인기마가 인정이 안 됨. 그래서
제가 초볼 예상에서는 1에 5, 3, 6 이렇게 세 마리를 생각을 했었고, 현장에서는 1에 3, 5 두 방을 때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미적중이 됐죠. 자, 7경주. 자, 선행을 예상한 말은 1번, 4번, 그 다음에 11번 이렇게 선행을 예상했었고요. 그 다음에 선입으로 갈 수 있는 말은 5번, 8번, 9번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1, 4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끼리 경주였죠. 근데 4가 지난 경주에서 어떻게 뛰었는지 보면, 이 말은 멀로가 1번 게이트에서 자, 스타트를 미스하지도 않았음에도 선행을 제대로 못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퍼졌죠.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선행을 아무 이유 없이 선행마가 선행을 제대로 못 가면 이 말은 좀 처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4번은 아예 앞에 붙지도 못할 거고, 못 붙으니 당연히 입상도 안 될 거라고 해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이 무조건 선행을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1을 대가리로 두고, 자, 4번도 그 다음에 준대끼리가 뭐죠? 11번도 둘 다 선행을 못 갈 거고, 선행을 못 가면 입상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빼버렸습니다. 근데 이 5번 썬라이팅이라는 말은 선입을 가더라도 2선 선행 형식으로 가면 직선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1번 대가리에 3번, 5번 이렇게 두 방을 때렸는데, 썬라이팅이 잘 가다가 직선에서 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아예 바닥에 있던 터스커너 바켓이 올라오면서 이 경주가 배당이 나오는 경주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비적중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경주가 되겠죠. 자, 구경주는 인기 1위가 인정이 안 됨. 즉 인기 1위가 뭐였습니까? 이경주 4번마였습니다. 그래서 인기 1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삼복조로 1, 6, 9 이렇게 세 마리를 때리는 걸로 초볼 예상해서 생각을 했고,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169 삼복조로 배팅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은 1번, 4번, 9번, 12번 이렇게 4마리가 선행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선입은 3번, 8번, 11번이 선입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은 이 1번이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4번 말은 선행을 가면 버틸 수 있지만 선행을 못 가면 버티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1번은 선행을 가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6은 앞선이 퍼지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9는 선입이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 6, 9 세 마리를 배팅을 했습니다. 근데 제 예상대로 1번이 선행을 갔고 4번이 한참 뒤로 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이 직선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 4번이 이 올라온 게 능력인지 아니면 직선 구간에서 전개가 잘 풀린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경주에서 이 4번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비적중한 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제 브리핑은 끝났고요. 제 경주에 대한 반성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저는 자, 일단 마번에 대한 반성은 이번 주에도 없습니다. 즉 제가 배팅한 구멍수는 제가 인정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 주에도 경주수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내경주는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총 9경주 중에서 3경주 이상 배팅하는 것은 저한테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팅 경주가 4경주인 거는 좀 많았다. 이게 첫 번째 제 반성이고요. 두 번째는
이유야 어찌됐건 한 경주도 적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자, 실패하는 거하고 망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두 경주 적중을 하면서 그날 패배를 했으면 이건 실패한 경주지만, 이렇게 한 경주도 적중을 못하게 되면 이건 망한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 망하면 다음번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다행히 지난주도 이번주도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그 경마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배팅액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4경주 중에 한 경주 적중, 이번주에 총 4경주 중에 적중이 없이 2주 동안에 총 8경주 배팅해서 한 경주만 적중을 했지만 다행히 손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배팅을 했다면 제가 손실액도 컸고, 그리고 멘탈 유지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다음 주 배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한 달의 환수율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이번 주에 설사 좀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번 주에 실패를 했는데 그때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배팅 경주를 늘린다고 하면은 이번 주에 망하는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다다음 주, 즉 한 달 동안 경마를 하면서 우리가 환수율을 따지는 데 있어서 아예 다음 주, 다다음 주는 해보지도 못할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 10월 31일 주 결과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광고입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즉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제 분석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배포를 드렸습니다. 예, 받아보신 분들 어떻게 잘 활용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자, 어쨌든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료 정보 제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주 방송인가요? 댓글을 확인해 보니까 분석 자료 유료화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비싸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이 1경주에 15,000원 정도를 저는 제 인건비의 적정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료화의 가장 큰 부분은 제 인건비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일에 15,000원, 2일에 3만원이 가장 적정한 제 인건비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의 생각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 다음 제가 시장 상황을 너무 몰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릴 때 토요일 경주 따로, 일요일 경주 따로, 또 토요일, 일요일 합친 거 따로 총 자료를 3개로 쪼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자, 이 방식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 제시해 드릴 금액은요, 이렇습니다. 자, 서울 경마 기준으로 토, 일 구분 없이 만원의 제 정보를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연락처는 말씀을 드렸고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 메일 주소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댓글로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자, 제 계좌 정보는 하나은행이고 계좌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이 입금을 해 주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서 입금 완료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함과 이메일 주소를 같이 보내 주시면은 제가 입금 확인 후에 제 자료를 송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관심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 방송 자료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보실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홍보 방법이 구독,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시면 주실수록 제가 홍보하는데 조금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